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선일보의 박국희 기자의 칼럼인데 기자의 시각에서 분석 기사를 잘 내놨습니다. 제목이요. 검찰이 방탄국회 뚫는 법인데요.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뇌물 혐의의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후 검찰 선택지는 두 가지다. 구속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다. 전례는 대개 불구속 기소였다. 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검사들은 다시 방탄국회로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한다. 실제 민주당은 1월 방탄국회를 공언하고 있다. 그럼 또 체포동의안 표결 수순으로 간다. 검찰이 국회와 기싸움하는 것으로 비춰 정치적 부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돈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 정도면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검찰의 존재의 의미 아닐까? 불체포 특권이 없는 일반 피의장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방탄국회를 뚫는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입법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검찰은 2014년 7월 국회 회기 종료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시국회 소집은 사흘 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을 위해 곧바로 8월 국회를 소집했지만 사흘의 시간이 비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체포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사흘간 상실한 의원들은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몇 년 뒤 세 사람 모두 대법원에서 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형식이 어떻든 결국 죄를 처단하기만 하면 사명을 다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방탄국회는 계속될 것이다. 2018년 사학재단 불법 자금 수수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이 나올 범죄를 저지른 현역 의원 체포가 방탄국회에서 막혔다는 사실이 4년 만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지만 국민 관심에서는 잊힌 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체포 특권 제한 공약을 한 게 2012년 대선 때다. 지난 대선에서 역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불체포 특권 개정에 100% 찬성한다고 했다. 그 후 불과 반년 뒤 벌어진 노 의원 사례에서 보듯 불체포 특권은 국회 스스로는 절대 없애지 못한다. 만약 검찰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가 아닌 방탄국회의 제19 감싸기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판가름난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전에 이렇듯 특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례들을 최대한 쌓아가야 한다. 성난 여론의 압박 없이 불체포 특권 폐지는 요원해 보인다. 자, 이렇게 박국희 기자의 분석 기사를 썼는데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제시한 건데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하면 방탄국회 제19 감싸기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판가름되니까 그러면 대중들은 화가 난다. 이런 사실들을 차례차례 쌓아서 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게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둘 중에 하나인데 다시 재청구하는 길하고 청구 안 하고 기소 치는 길이라는데 물론 기소를 하면은 나중에 죄를 밟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체포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에서 실패했어도 2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차를 해서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방향이고 2차 하면 여기서 방법이 있다는 거죠. 회기 끝나고 임시국회 신청을 하면은 3일간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체포할 수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끝나자마자 체포동의안을 넣으면은 된다. 체포를 하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요걸 알죠. 요걸 알아서 정기국회 끝나고 끝나기 전에 3, 4일 전에 임시국회 일정을 넣겠죠. 그럼 이럴 때 국힘당과의 싸움이 중요한데 국힘당이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집중력이 있느냐는 여러 번 판명됐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설령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정광석화처럼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가기 전에 3일을 이용하는 그 작전을 마련하고 그 작전이 실패하더라도 밀어붙이는 게 여론전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노웅래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웅래를 기소하면 언젠가는 잡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등 거학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특권에 대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또 쑤셔라, 또 방탄국회를 뚫어라 하는 게 박국기 기자의 시각이고 분석 칼럼인데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노웅래는 그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증거가 명확한 거는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럼 빼박이에요. 기소되면 재판에서는 무조건 법정 구속될 텐데 재판 끄는 과정에서 체포를 못하니까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큰 소리 치고 이럴 거가 이제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박 기자의 분석대로 이렇든 저렇든 다시 재청구할 필요는 있다. 여론전에서도 유리하고 불체포 특권과의 싸움에서도 유리하고 이재명과의 싸움, 결국은 이제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싸움에서 유리해 보인다. 일단은 준비해서 계속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두들겨라. 근데 이재명은 기소하는 건이 10건이 넘어요.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그러면은 계속 10건마다 계속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거죠. 임시 국회건 정기 국회건 계속 나오는 대로. 그러면 그때마다 그 기소 사실이 언론에 나오고 그때마다 이제 국힘당과 민주당의 갈등 상황이 또 언론에 보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전에는 결국은 죄 지은 자와 죄 지은 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불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계속돼야 된다. 복싱 경기에서도 살짝 그 눈 언저리가 찢어지면요. 고기만 계속 때린답니다. 그럼 결국 TKO로 이끌어가는데 거기 때는 찢어졌는데 딴 데 엄한데 계속 때리면요. 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체포동의안을 노웅래도 집어넣고 이재명에도 계속 10건이면 10건 다 부결되면 또 넣고 다른 건으로 또 넣고 다른 건으로 또 넣고 그러면 국회가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방어할 힘을 잃게 된다. 여론전에 너덜너덜 지들끼리도 아마 이제 지금 힘이 빠졌죠.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해서 신년에 벌써 딴소리가 굉장히 거세집니다. 당이 왜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아야 되느냐. 이재명 혼자 끌어안아라는 목소리가 연말하고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을 넣으면은 노웅래 때하고는 달리 첫 방에 체포동의안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방에요. 임시국회가 됐던 정기국회가 됐던 그냥 노웅래도 다시 넣고 이재명도 넣고 하다 보면은 민주당은 개걸레가 돼서 손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참에 체포동의안이라든지 국회의원의 말도 안 되는 특권, 불체포 특권 이런 거를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얘기네요. 좋은 방법입니다.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주저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상대가 정상적인 당이래야 이게 뭐 협상도 가능하고 뭐 룰이 가능하죠. 룰을 편법으로 그냥 꼼수로 일관해온 사람들인데 여기에 뭘 기대합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눈치 보지 말고 밀어붙여서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래나? 이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100몇 석을 가지고선도 뭐 수적 열세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되잖아요. 아니 과거에 YS라든가 DJ라든가 수적이 30-40명 가지고도 막 밀어붙이고 거대 당을 향해서 싸우고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100몇 석이면요. 106석입니까? 몇 석입니까? 지금. 충분합니다. 의지와 결기가 없고 전략이 없고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라서 뚫지 못하는 거죠. 뚫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뚫어보기 바랍니다. 이번에 못 뚫잖아요. 그럼 그 기존의 그 멤버들 있죠? 무슨 대표 한 사람, 기존에 뭐 당대표 한 사람, 기존에 이제 뭐 중진들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것도 못 뚫면서 뭘 또 당대표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번 시험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노웅래와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뚫어라. 못 뚫으면 아예 당대표고 최고위원이고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거 뚫을 사람이 이제 당대표가 새로 되면 됩니다. 그럼 돼요. 무슨 맨날 깃발만 꽂으면 되는 데서 깃발 꽂고 우리가 뭐 재선, 3선, 4선, 5선 뭐 당대표, 원내대표 다 만들어줘? 안 돼. 뚫지도 못하는데 방어하지도 못하는데 공격도 못하는데 뻔한 거 다 뚫어주는데 안 돼. 이번엔 안 됩니다.